한 달도 안 돼 또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강상 기자, 7.10 추가 대책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의 범위와 공급 비율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 세부담을 늘리는 것과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야기 들어보시죠. 서울 권역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대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세금 관련 부분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강화됩니다. 먼저 다주택자, 즉 3주택 이상과 이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최고세율을 6%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은 지난해 12.16 대책보다도 더 올라가는데요. 네. 이 과표 94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적용합니다. 현재는 3.2%, 12.16 대책 당시 4%를 제시했는데 이보다도 높아진 겁니다. 현재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전체 인구의 1%인데요. 이번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에 적용을 받는 인원은 0.4%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부담을 대폭 강화하되 종부세율의 중과세율 인상으로 증가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종부세 부담 얼마나 느는 건가요? 네, 서울 마포구 레미안 푸르지오와 강남구 은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이 다주택자가 종부세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1,860만 원인데요. 네. 이번 대책을 적용하면 내년 종부세는 4,930만 원으로 2배 넘게 뛰어오릅니다. 이번엔 3주택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 강남구 은마 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7,230만 원인데요. 내년엔 2억 원에 육박합니다. 다주택자들이 또 볼멘 소리를 하겠군요. 강상 기자, 네. 취득세,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건가요? 네, 기존에는 주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또 4주택자부터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됐는데요. 앞으로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2배 이상 오르게 됩니다. 2주택자는 취득세율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오르게 됩니다. 이미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추가로 살 때부터 강력한 투기 억제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시죠. 네, 예를 들면 기존에는 9억 원을 넘는 집을 살 때 취득세율이 3%, 이 세금으로 2,700만 원을 냈는데 앞으로는 8%가 적용되면서 7,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즉 보유뿐 아니라 집을 살 때부터 이 비용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싱가포르가 이런 수요 억제책을 쓰고 있는데요. 네. 싱가포르는 집 한 채 살 때 취득세는 1에서 4%지만 추가로 살 때는 취득세 12%를 더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상당히 높여서 약간의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역대 정부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긴 한데 수요에 어떤 억제되는 그런 효과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기 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을 늘림으로써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늘어나 버리면 거래세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절세용으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었죠. 등록 임대 주택 사업자 여기에 대해서도 손질을 했는데 한때 이 장려를 하다가 이렇게 방향을 선회한 배경은 뭔가요? 네, 3년 전 정부는 투명한 세원 확보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활성화에 나섰는데요. 당시 김현미 장관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처음 도입됐는데 현 정부 들어 세제 혜택을 늘리자 등록 임대사업자 수도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등록 임대주택은 계속 늘어나 160만 채에 달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추진으로 등록 임대에 대한 특혜를 유지할 명분도 사라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4년 단기 임대, 8년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오락가락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상 기자, 6.17 대책이 실수요자 그리고 서민의 내 집 마련도 막는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보완책 나왔죠.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적용됩니다. 공급 비율은 우선 국민주택의 경우 20에서 25%까지 늘어납니다. 또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했습니다. 신혼부부의 청약 가능 기준도 이렇게 확대됐는데요.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의 신청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3인 가구 맞벌이 기준으로 서울 신혼부부 약 65%에서 75%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6.17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 사람들은 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규제가 아니라 종전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정 기자, 이 추가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정부가 실수요자에 대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여주기로 했지만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부는 집값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게 더 우선이지, 지금 현재 저렴하지도 않은 비싼 분양가의 그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넓힌다 한들 그게 실수요자 보호 대책으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 관심을 모았던 종부세 강화에 대해서는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없던 종부세가 2005년도에 생겼었습니다. 그때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지만은 종부세가 있다고 해서 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부세가 더 강화된다 그러면은 양도하기보다는 자녀들에게 증여를 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종부세가 더 매물 장기 현상으로 이어져서 더 부동산 가격을 부채질하지 않을까. 네, 또 정부의 잦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지금 이제 이처럼 활성화되고 있는 가장 근저에는 초저금리 상태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끊임없이 돈을 풀고 있다라는데 문제거든요. 그것을 정책으로 이제 누르려고 하다가 보니까 반작용이 있고 이제 사실 시장이 아우성인데다가 지금일수록 사태를 좀 직시하고 현실적인 감각을 찾아서 긴 호흡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과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그런데 정 기자, 이 한 달도 안 돼서 추가 대책이 나온 배경 한번 짚어볼까요? 네, 6.17 대책 발표 직후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지난 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향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정 기자, 그런데 김현미 장관은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반응이죠. 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 이 효과를 내기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요. 김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모든 정책들이 저희들이 발표를 했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 모든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 기자, 이 무엇보다도 여론이 악화된 것은 노영민 비서실장 등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말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에게 수도권 내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똘똘한 한 채 보유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지난 2일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에게 다시 한번 집을 팔라고 권고하면서 자신도 이달 안에 두 채 중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어디를 팔지 혼선을 빚은 이 번복 과정이 문제가 됐는데요. 처음에 청와대는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밝혔지만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청주 아파트라고 정정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전달 과정에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주를 팔고 반포는 쥐었습니다. 그렇게 청와대는 시장에 강남 불패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청와대 2인자가 똘똘한 한 채를 지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 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론의 문매를 맞은 노 실장은 이 SNS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이달 안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이렇게 처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포 아파트를 팔면 노 실장은 무주택자가 됩니다. 강 기자, 그런데 이번에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가 이슈화된 데는 이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한몫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난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대 여당 의원들이 총선 후보 당시 했던 1주택 서약부터 지키라고 압박했는데요.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여당 의원 180명 가운데 42명, 즉 4명 중 1명 정도가 선관위에 다주택자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운데 규제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도 2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참여연대는 국토부, 기재부, 고위공직자 중 31%, 즉 16명 중 5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됐다며 한 달 내 매각을 촉구하는 긴급 서명에 돌입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섰죠. 네, 정세균 총리는 정부 고위공직자도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주문했습니다. 그 대상에 정부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의 2급 이상 고위공직자도 포함시켰는데요. 고위공직자 부동산 소유 실태 파악도 지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이 얘기를 꺼낸 건 이 부동산 여론 악화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정 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지난 9일 당내 다주택 의원들에게 신속 처분을 권고했습니다.